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느바 중승부 2배 올려서 중승부로 접근했습니다. 사실 내가 중승부로 간 이유는 어제 던컨 로빈슨이 3점 8개 던져서 하나도 못 넣는 그런 저를 뚜껑을 열리게 해서 2배 올려서 중승부 접근을 했는데 올킬이 나옵니다. 휴스턴 언더 샬럿 승. 휴스턴 언더 아시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또다시 기적의 언더를 또 만들어냈죠. 참 도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주간 요때 1월 25일날 일요일날에 미친 올킬도 마찬가지고 그죠? 정말 도움이 되는 채널 같습니다. 토론토 언더 댈러스 언더. 자, 제가 어제 정말 힌트를 많이 드렸어요. 언더가 지금 강세니까 언더 위주로 가야 한다. 저도 적극적으로 언더 쪽으로 조합표를 구성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었죠.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더 3개를 갔습니다. 그래서 올킬이란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언더가 지금 너무 강세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언더 강세가 좀 어느 정도 끊길 때까지는 언더 위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느바는. 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랑 세크라멘토 경기죠. 필라는 풀 라인업이고 세크라멘토는 키건 머레이가 결장을 하고 웨스트브룩, 말릭 몽크가 GTD입니다. 필라는 직접 밀어키 전에 139득점으로 시원한 마인의 오바를 찍었죠. 폴 조지가 32득점으로 올 시즌 하이를 기록했고 엠비드는 29득점으로 충분히 바로 이 미러키전 직전엔 경기에서 쉬어갔던 두 명이 완전히 좋은 폼으로 대승을 만들어 내줬습니다. 맥시는 부진했단 말이죠. 3점을 8개 던져서 2개 성공. 던컨 로빈스보다 훨씬 낫네요. 그죠? 세이크는 직전 뉴욕전에 87득점밖에 내질 못했습니다. 우선 3점 성률을 17%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슛감을 자랑하는 경기였어요. 잭 라빈, 말릭 몽크가 결장한 경기였는데 팀 내 최고의 3점 슈터들이 나란히 결장한 여파가 좀 나온 경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잭 라빈은 우선 이번 경기에서는 정상적으로 출전을 하거든요. 근데 잭 라빈이 결장을 하면 더 좋았겠지만 우선 출전을 확정하더라도 제 픽에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는 직전 경기 홈 경기를 치렀고 이번 역시도 홈 경기를 치른 홈 연전 일정이고 세크라멘토는 동부 원정 연전 4번째 경기입니다. 앞전 3번에서도 모두 다 졌고 클블 전에만 젖잘싸 나머지는 모두 대패. 그나마 클블 전에 5점 차이로 패배했을 때는 제가 경기를 다 봐서 안단 말이죠. 사보니스가 벤치로 출발해서 사보니스, 슈레더, 말릭 몽크 이 3명의 벤치 자원이 엄청난 맹활약으로 벤치 타임의 득실 마진을 다 벌어와서 접전을 만들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크라멘토가 이때 당시만 해도 이 클브와의 경기를 마치던 시점만 해도 제가 그때 분석을 하면서 봤던 기억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벤치 득실 마진 리그 5등까지 올라오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래서 세크라멘토 벤치가 무섭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사보니스가 다시 주전으로 올라왔고 레이노드가 벤치로 내려가면서 이 벤치의 힘도 없어졌어요. 슈레더는 직전 뉴욕전에 23분 동안 4득점에 불과했습니다. 필라는 동부에서 가장 백투백에 예민하게 구는 팀이죠. 서부에선 골스, 동부는 필라. 이건 당연한 공식과도 같은데 다음날 백투백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또 다음 경기가 막 강팀을 상대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다음 경기가 홈 연전 그대로 뉴올리언즈를 상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정을 이동 거리가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 팀이 막 위협적인 대상도 아니다. 필라 입장에서는 이 경기에서 엠비드랑 폴 조지가 돌발로 갑자기 결정하는 이 변수를 어느 정도 배제를 해도 되겠죠. 지금 맥시가 사실 캐리력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엠비드랑 전 필라 마인을 보거든요. 마인을 보려면은 폴 조지랑 엠비드가 반드시 둘 다 필요합니다.
우선 인저리 리포트에 GTD도 안 떠져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당연히 출전을 한다는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한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 경기를 정리해보자면 체력적, 환경적, 일정상 필라의 압도적인 우세,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퍼포먼스 압도적인 차이, 필라 139득점을 기록했고 세크는 87득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세크의 로테이션 변화 이후로 유일하게 좋았던 벤치 득실 마진도 없어졌다라는 점, 필라의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또한 세크라멘토는 최근 5경기 넷 레이팅이 29등으로 대패를 가장 잘 당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만큼 균점이 다소 높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빠꾸 없이 필라 마이메인으로 어느 밤 패스하겠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서브로 오바로 선정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어지간하면은 언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레이커스 경기랑 애틀란타 경기도 어제 영상에서는 오바로 분석이 됐습니다. 저는 다시 분석해서 오바로 해도 오바로 분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언더가 왜 이렇게 자주 뜰까라는 거를 제가 알아보니까 최근에 우선 심판이 자유투도 많이 안 줄 뿐더러 터프 콜이 좀 터프해졌다라고 하죠. 그리고 자 이제 내일 모레면은 2월 달이잖아요. 2월 달부터는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기 막바지잖아요. 전반기 막바지. 이게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을 2월 달에 두는 이유는 이게 이제 선수들의 누적 피로, 체력적 여파가 가장 극에 달해 있는 시점이에요. 지금 1월 말부터 그리고 2월 초중 이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까지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시기에 지금 선수들이 자유투 성공률도 지금 엄청나게 안 나옵니다. 자유투도 되게 흘리는 게 많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그래서 언더가 많이 나온다고 봐요. 원래 이러면은 기준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오즈들이 지금 기준점을 안 내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NBA 뭐 전 세계에서 오늘 잡설이 좀 길죠. 안 하겠습니다. 그냥 얘기 안 하고 분석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애틀이랑 휴스턴 경기는 둘 다 백투백이라 인저리 리포트 제출을 안 한 상태인데 오늘 뭐 딱히 부상자가 발생하고 그런 경우는 없었죠. 자, 이거는 데이터를 정리한 거라서 그냥 보시면 되겠고 이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굳이 얘기하면은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그냥 일시정지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 애틀란타는 오늘 보스턴전에 3점 성공률 43%를 기록하면서 18개 나 성공. 이로써 4경기 연속 3점 성공률 40% 이상을 기록하는 셈이 됐습니다. 핫핸드 흐름을 탔다라고 좀 봐야겠죠. 그러나 문제는 애틀란타의 이 핫핸드 흐름은 언제나 꺾일 수가 있어요. 사실 보스턴은 올 시즌 디펜레이팅 12등으로 수비가 나쁜 팀은 아니지만 외곽 수비 지표는 되게 나쁜 팀이거든요. 올 시즌 평균 3점 허용 개수 27등으로 밑바닥거립니다. 3점 상대팀 3점 성공률도 평균 3점 성공률도 20등에 불과하단 말이죠. 휴스턴은 외곽 수비 최상위권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휴스턴은 이 부분 허용 개수 4등인가 5등입니다. 그 정도로 최상위권에 있는 팀이라서 애틀란타의 이 3점 슛 40% 이상의 행진이 휴스턴 상대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휴스턴 상대로 꺾일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제일 주목한 점은 이 경기에서 바로 이겁니다. 올 시즌 휴스턴이 동부팀 상대로 무려 12승 2패. 야, 이건 정말 경이로운 승률이에요. 정말로. 평균 득점 120이 넘어가고 휴스턴이라는 공격력이 좋아서 상위권에 있는 팀이 아니잖아요. 휴스턴 같은 경우는 수비가 좋고 리바운드가 좋아서 있는 팀이지 상위권에. 이 동부팀 상대로 깡패 본능은 얼마 전 디트와의 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뛰고 백평여파가 깔려진 채로 디트를 상대를 해서 디트를 이겼었으니 말이죠. 또한 애틀란타는 오늘 보스턴전에 11점차 대승을 하긴 했지만 리바운드 지표는 사실상 압도를 당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5개 차이, 총 리바운드 13개 차이로 보스턴이 더 리바운드를 압살하는 경기였단 말이죠. 자, 보스턴보다 명백히 리바운드를 훨씬 더 잘 따내고 리바운드 지표는 항상 1등을 차지하고 있는 휴스턴 상대로 이는
명백히 약점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스턴 전에 보스턴이 3점을 20%대로 꼬라 박아서 애틀란타가 11점 차로 승리를 거둔 거지. 만약에 보스턴이 3점까지 잘 들어갔다? 그럼 이거는 보스턴이 이겼을 경기였어요. 그 정도로 리바운드 차이가 유의미하게 났던 경기였습니다. 저는 휴스턴 일반 승리인으로 서브는 마행 보겠습니다. 언오버는 굳이 보면 언더 소액이라고 적어놨죠. 언더는 거의 안 보는 경기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댈러스랑 샬럿 경기는 댈러스가 양팀 모두 백투백 성적이 좋아요. 그죠? 샬럿은 되게 유의미하게 좋습니다. 7승 3패. 백투백에서 전혀 저는 팀이 아니란 말이죠. 샬럿의 상승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멤피스전에 일시적으로 밀리는 구간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해내고 또다시 15점 차 대승, 그냥 승리가 아니라 지금 영거푸 대승을 따내고 있는 게 샬럿이에요. 샬럿이 엄청난 상승세를 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고, 댈러스는 2연패를 달성하면서 명백히 흐름이 꺾인 상황이 됐죠. 오늘 미네소타전에 3점 17%, 3점을 고작 3개 성공했습니다. 18개 쏴서 3개 성공. 우선 3점조차도 18개 올라갔으면 정말 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거의 2점 농구만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쿠퍼 플래그랑 클레이 탐슨이 결장함으로써 오죽하면은 이 저니맨 중에 저니맨인 캘럼 마틴이 주전가들은 출전했고, 출전에 32분이나 출전을 했고, PJ 워싱턴이 1옵션을 맡고 있는 상황이에요. 캘럼 마틴이 아니 코디 마틴이 샬럿 산이었나? 그죠? PJ 워싱턴 다 샬럿 출신이긴 합니다. 오늘 댈러스가 유일하게 미네소타전에 잘하는 거는 미네소타 상대로 리바운드를 8개 앞섰다라는 점. 이게 딱 하나 전부였는데, 근데 심판이 오늘 댈러스한테 39개의 자유투를 줬어요. 이 39개의 자유투는 지금 현대 트렌드에서 정말 많은 수치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거 통계 내서 가져왔어요. 일부러. 이거 어디다 적어놨지? 이따 오클라호마 경기 거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최근 3경기 기준, 최근 NBA 30개 팀이 다 최근 3경기 기준으로 자유투 시도 개수 평균 개수가 22개입니다. 22개. 22.4개. 22개예요. 근데 오늘 댈러스가 39개의 자유투를 던졌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평균보다도 거의 대략 2배 가까이 던진 거예요. 근데도 105득점 오늘 완전히 대패 당했죠. 그러니까 지금 댈러스는 기대치가 너무 없고, 사실 그리고 만약에 쿠퍼 플레이그는 제가 좀 소식지 알아보니까 이번 경기 샬럿전은 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해요. 근데 쿠퍼 플레이그가 돈치치도 아니고, 사실 얘가 출전한다고 해서 막 위협적이고 이거 그럼 샬럿 많이 좀 쫄리는데 이런 느낌이 사실 거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쿠퍼 플래그랑 클레이 탐슨이 복귀하더라도 빠꾸 없어 이런 느낌이 더 강하단 말이죠. 샬럿이 지금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어제 샬럿 승을 저도 이 어제 영상에서 제일 좋아 보인다고 얘기했었던 휴스턴 언더랑 묶어갔을 정도로 1등 2등 경기였단 말이에요. 휴스턴 언더 샬럿 승이. 근데 샬럿 승을 이렇게까지 좋게 봤던 이유는 제가 어제도 뭐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10경기 연속 10안타 이상 뭐 이런 거랑 비교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최근 5경기 뭐 평균 득점 1등, 팀 야투 1등, 뭐 3점 성공 2등 뭐 이런 거를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건 공격적인 것만 얘기를 했었던 거고, 지금 다른 부가지표까지 살펴보면 최근 5경기 디페네이팅도 2등입니다. 평균 득점 1등 팀이 디페네이팅이 2등 찍고 있다. 그리고 오펜 리바 점유율 2등. 총 리바운드 점유율 1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리바운드도 샬럿이 지금 제일 잘 따내고 있다는 거. 이거는 지금 얘네가 수비도 제일 잘하고 리바운드도 제일 잘 따내고 득점도 제일 잘한다? 야투 팀 야투 1등으로 좋다? 이거 지금 거의 거짓말 안 하고 이 흐름만 유지가 된다라면은 10연승, 15연승도 탈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를 좀 봐가면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오클라호마나 뭐 디트로이트 같은 진짜 디페네이팅 좋은 팀들 얘네 상대할 때나 이 샬럿이 이 흐름이 꺾이면 어떡하지 이건데,
지금 AD 없는 댈러스 상대로 샬럿이 흐름 끊긴다? 솔직히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샬럿 마이맨으로 서버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도 괜찮게 보면 이렇게 적어놨죠? 이렇게 적은 이유는 지금 샬럿이 디페네이팅 1위 팀이기 때문입니다. 댈러스가 페이스가 빠른 팀이지만 샬럿이 페이스가 제일 느린 팀, 최하위권 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페이스가 막 엄청나게 빠른 경기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기본적으로 3점 오늘 3개 성공한 팀이, 오늘 3개 성공, 18개 던졌고 3개 성공한 팀이 대량 득점 내는 걸 기대하기 힘들어요. 오직 얘네가 지금 3점을 48분 동안 18개밖에 안 올라갔다. 골스, 보스턴, 클리블랜드 얘네들은 기본 모델도 40개씩 올라가고 많은 경기에서 51개, 55개까지도 올라가는데 18개 올라갔다? 그럼 얘네는 3점이 터질 여지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인사이드 공략이 왕성하게 돼야 되는데 디페네이팅 1등, 리바운드 1등이라니까요. 리바운드 1등 팀이 지금 리바운드 1등, 디페네이팅 1등 동시에 찍고 있다? 얘네 인사이드가 지금 전혀 쉽게 공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샬럿 마인하고 언더를 충분히 둘 다 메리트 있게 볼 만한 경기예요. 덴버랑 브루클린 경기는 사실 이 경기는 인저리 리포트를 보기 전에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로또아이오 안 보고 NBA 공식 홈페이지 인저리 리포트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브루클린 플랜 볼라 그랬어요. 7.5 기준인 거 보고 지금 덴버가 2라인업으로 그리고 마포주가 친정 방문 경기네. 이거 마포주 주사위 잘 뜰 것 같고 브루클린이 좀 젖잘싸는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근데 캠 토마스, 데민, 클라운이 결정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데민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캠 토마스는 올 시즌에 워낙에 공백이 많았어가지고 좀 열애로 두더라도 마포주가 독보적인 1옵션이고 2옵션이 받쳐주는 선수가 노아 클라운이었고 노아 클라운이가 없으면 그는 3옵션 역할을 하고 있는 데민이라는데 얘는 캐치앤슈터다. 그래가지고 막 아이솔이나 이런 게 되는 선수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데민까지 결정하면은 마포주 말고는 사실상 공격 루트가 지금 당장 떠오르는 데이런 샤프의 골 밑에서 우겨넣기 그리고 니클렉스턴의 묻지마 덩크 이 정도밖에 안 떠올라요. 마포주 제외하면 그 정도로 지금 브루클린의 공격 루트가 너무 단조로워진 느낌이 너무 강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브루클린 플랜은 못 봅니다. 못 보고. 근데 제가 원래 제일 주목했던 건 마포주의 친정 첫 방문 이적한 이후로 이거를 좀 도마 위에 올려서 요리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좀 어렵고, 근데 어노바가 또 원래 제가 얘기했던 공격 루트가 되게 단조롭다. 덴버도 지금 브루클린 템포 느리다. 212.5 규점이 너무 낮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언더 보는 게 맞는데 212.5 저런 기준점 저 언더 안 가고 저런 기준점 저 언더 안 갑니다. 현대농구에서 이게 아시다시피 그 공격 상황에서 이제 파울 당하면 14초 리셋이잖아요. 원래 옛날 규정 바뀌기 전에 24초 리셋이었고 24초 때 나 봤던 기준점이에요. 212.5는. 근데 지금 14초 룰인데 212.5를 받는다? 저는 언더 못 가겠고 차라리 오바 볼게요. 차라리. 저는 올 시즌에 브루클린 경기 오바를 본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을걸요. 그 정도로 저는 브루클린 경기 오바 안 가고.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마포주는 대표적으로 주사위고 주사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팀 하더웨이 주니어입니다. 그죠? 지금 마포주는 당연히 혼자서 야투 거의 독식하다시피 던져야 되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는 당연히 브루클린이 짱구가 아니까 자말머리랑 더블팀 붙을 거니까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많이 던질 수밖에 없는 경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 주사위 슈터들이 그 주사위만 잘 나오면 이거는 오바 뜰 가능 충분히 있겠구나 이렇게 좀 본 건데 좋게는 절대 못 봅니다. 기본 미만으로 소액으로 덴버 마이너 오바 저는 이렇게 찔러보겠습니다. 덴버 마이너 오바 소액 접근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피닉스랑 디트 경기는 디트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제가 아시다시피 오늘 이 스노우볼 아주 기분 좋은 스노우볼이 된 건데
제가 오늘 이게 느바 중승부를 갔던 이유가 디트 마인을 주력으로 갔다가 여태까지 한 번도 주력 부주력으로 조합을 안 가다가 솔직히 이날에 28일 날에 디트 마인이 저는 독보적으로 좋아 보였어요. 이거는 디트가 덴버 상대로 마인을 못 찍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서 그래서 똥배랑 하나 피닉스 일반생을 잡고 주력 부주력으로 갔던 겁니다. 물론 뭐 그때 승부나 이런 걸 간 건 절대 아니었지만 근데 이때 던컨 로빈슨이 3점 8개 쏴갖고 빵개 넣어가지고 부러져가지고 열받아서 이때 중분구 갖고 이렇게 뜬 거죠. 그죠? 승부사인데 근데 이거는 지금 피닉스 꼬라지 보면 디트 마인을 보는 게 맞죠. 디트 마인맨으로 서브 언더. 첫째로 우선 피닉스가 너무 저점입니다. 피닉스가 부커가 결정한 동시에 공격 지표가 완전히 그냥 수직 하락을 했어요. 자, 부커가 결정한 이후로 피닉스가 정확하게 3경기 소화했습니다. 이번에도 부커는 결정 확정입니다. 최근 3경기 동안 평균 득점이 27등입니다. 27등. 꼴찌에서 4등. 밑바닥권이죠. 103.7점이니까 평균 득점이. 최근 3경기 3점 성률 리그 꼴찌입니다. 부커 없었을 때. 성률이 25.8%. 꼴찌에서 2등 팀이 오클라호마예요. 지금. 그러니까 꼴찌가 피닉스고 25.8% 보이시죠? 야 이건 3점 진짜 아예 못 넣고 있는 수준이에요. 댈러스보다도 더. 둘째로 던컨 로빈슨의 반등. 직전 경기 야투 11.1%, 3점 빵 프로, 2득점. 올 시즌 제일 못한 경기였는데 반등 봐야죠. 던컨 로빈슨 1월 한정 그래도 평균 득점 12.6점에 야투 45점대 3점 42% 찍던 애입니다. 그런 애가 하필 제가 주력 잡으니까 빵 프로 기록한 거예요. 던컨 로빈슨도 주3인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직전 덴버전만큼 못할 수는 없습니다. 제일 저점 경기를 했으니까 반등 좀 봐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셋째로 마크 윌리엄스의 잠수탈 가능성. 피닉스의 주전 센터 마크 윌리엄스는 올 시즌 경기별 기복이 정말 심한 센터입니다. 마크 윌리엄스의 개인 기록지를 보면은 최근 5경기 기준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득점 이렇게 적어놓은 거 16득점하고 다음 경기 4득점하고 6득점하고 11득점하고 27득점하고 야 이거 완전히 기복 되게 심하네 라는 느낌이 단번에 오시죠. 그러나 이 1월 16일 디트전에 맞대결이 있었죠. 양팀이. 마크 윌리엄스는 고작 5득점밖에 못했습니다. 이는 이 젤런 듀렌과의 매치업에서 명백히 잠수 탔다는 증거입니다. 스튜어트한테도 개발린 거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올 시즌 강팀 만나면 잠수 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1월 16일 맞대결의 결과물입니다. 당시 스코어는 디트가 홈에서 108대 105. 압도적인 해건도 양상 속에서 3점차 승리했지만 당시 디트가 3점 성공률 28%로 9개 성공. 디트는 올 시즌 우승 못합니다. 3점을 너무 못해요. 못 넣어요. 3점이 너무 안 좋습니다. 디트는. 그게 문제예요. 피닉스가 3점 성공률 37%, 꽤나 준수한 성공률로 17개 성공. 자, 불과 얼마 전 양팀 맞대결에서 13일 전 맞대결에서 3점을 피닉스가 8개나 더 좋은 성공률로 기록을 했습니다. 8개 차이면 27점이라는 이 3점에서 마진이 발생이 되죠. 24점. 근데 디트가 이겼어요. 니바 13개 차이. 2점슛 성공률은 디트가 훨씬 더 압도를 했으니까 3점 8개 차이가 나고도 디트가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살펴봤듯이 리바운드를 13개 차이로 디트가 이겼다. 2점 성공률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났다. 인사이드는 디트가 완전히 점령했네. 이런 경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거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피닉스가 지금 3점 성공률 최근 3경기 3점 성공률 꼴찌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5.8%로. 근데 이때 13일 전과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손끝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피닉스입니다. 다르게나 데빈 부커도 결정하고 13일 전 데빈 부커 있었지만 지금 데빈 부커 없고 길레스피라는 팀 내에서 가장 3점을 잘 넣어줄 수 있는 선수 중 한 명인 길레스피도 GTD 상태가 됐고 그러면은 이 경기는 디트 마인 보는 게 맞죠. 디트 마인 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쪽. 이것도 언더 괜찮게 봅니다. 이것도 지금 피닉스가 너무 저점이고 득점을 못 해주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피닉스도 득점이 대량 득점을 못하는 경기면은 수비 에너지로 경기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일시적으로는 아마 플레이오프 모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제가 오늘 솔직하게 원래 저 성격 같았으면은 오늘 휴스턴 샌안토니오 전반 3쿼터 끝난 시점에 170점 들어가 제가 경기를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딱 170점 나왔어요. 그것도 3쿼터 마지막 1분 동안 10점 나와서 160에서 딱 1분 동안 10점 나 170 지켰습니다. 야 이거 힘들겠는 딱 50점 5점 남았는데 51점 남아 오바인데 이거 뒤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 저도 들었죠. 원래 저는 공개 게시글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이게 마지막 1분에 10점 들어가고 연병이네 이런 게시글을 썼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점수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4쿼터에 이거 플레이오프 모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50.5여도 전 언더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서 묵묵히 경기 받고 실제로 언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찌됐건 피닉스도 서부 상위권 팀이고 디트도 동부 1등 팀이기 때문에 서로를 만만하게 안 보고 템포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경기는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뭐다? 지금 피닉스가 야투가 너무 저점이라서 수비 에너지, 플레이오프 모드가 오늘 샌안토니오 휴스턴 경기 마냥 4개의 쿼터 중에 한 쿼터는 발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버 언더도 괜찮게 봅니다. 미네랑 오클라호마 경기는 미네소타 오늘 플라인업 출전했고 오클라호마 카루소, AJ 미첼, 케이스모 월라스, 제이톱 결장합니다. 그리고 허르텐슈텐이 인저 리포트에 빠졌고 복귀를 합니다. 근데 복귀가 워낙에 길었어서 공백이 너무 길었어서 출전 시간 조절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겠고 선발 출전도 안 하고 벤치 출발할 수도 있어요. 언더 볼게요. 언더. 오클라호마 마에는 아직 접근하기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오클라호마 너무 저점이에요 지금. 자 언더 보는 이유 첫째로 올 시즌 맞대결 2번 모두 220 미만의 핵언더였습니다. 참고로 양팀 맞대결 1차전에서 자유투 총 양팀 합쳐서 75개가 나왔고 맞대결 2차전도 자유투 총 77개로 정말 많은 자유투 시도 개수가 나왔던 점이었어요. 근데 220점도 2번 다 나왔습니다. 두 경기 다 220 미만이었습니다. 자 최근 3경기 기준 제가 아까 말했죠. 한 팀당 자유투 시도 개수 22.3회 경기당 평균 한 45개씩 정도 나온다라는 추세인데 이때 당신 75개, 77개 불렸습니다. 근데도 언더 났어요. 핵언더. 그것보다 자유투가 거의 근 1.5배 이상 자유투가 나왔는데 맞대결 2번 다 핵언더였다라는 점. 둘째로 미네소타 올 시즌 오클라호마의 2번 맞대결에서 2번 모두 2점 야투가 40% 미만이었습니다. 2점 성률은 못해도 50%는 깔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농구라는 종목에서. 이건 오클라호마의 갭 디펜스에 그냥 묶였다라는 증거입니다. 셋째로 오클라호마의 아이스핸드. 최근 3경기 3점 성률이 29등. 꼴찌에서 2등이죠. 아까 꼴찌가 피닉스라고 말씀드렸었고 오클라호마는 최근 3경기를 모두 홈연전을 치렀었죠. 상대도 뉴올 같은 약체가 껴있었음에도 꼴찌에서 2등을 기록 중이라는 거는 얘네가 그냥 아이스핸드라는 겁니다. 상대가 막 이 최근 3경기가 뭐 휴스턴, 디트 뭐 이런 진짜 디펜레이팅 좋은 팀들 얘네만 샌안토니오 이런 3팀 만나갖고 꼴찌에서 2등이다. 그러면은 저 이렇게 분석 안 했어요. 근데 뉴올리언즈 같은 따라지 같은 팀들도 껴져 있는데 3점 성률 29등 찍고 있다? 최근 3경기에서? 그럼 얘는 그냥 아이스핸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오클라호마도 시원찮아요. 오클마인을 볼 수 없는 경기입니다. 저는 언더 볼게요. 언더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 분석 요렇게 합니다. 자 중승부 올킬은 정말 짜릿하네요. 정말 느바 올킬이 정말 간절했고 어느 순간엔 올킬 그냥 적중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좀 해탈한 상황이었는데 저도 깜짝 놀란 올킬이 나왔어요. 사실 이거는 흐름을 읽은 승자예요. 흐름을 읽은 승자입니다. 그쵸?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3번씩이나 제가 언더가 강세니까 오버하는 힘을 뺏어 가지고 언더 쪽으로 집중해 보세요. 이 얘기를 3번이나 했습니다. 3번. 그죠? 자, 무조건 저는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굳이 왜 하겠어요? 저는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선생님들에게도 어떻게든 단돈 10,000원이라도 따실 수 있게 노력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그죠? 선생님들도 저 사랑하면 따봉 한 번씩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